74세에 다시 찾은 아침의 단단함,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이 불필요한 약물과 병원 신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우리 나이대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중년 이후 남성분들, 최근 들어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밤에 소변 때문에 3번, 4번씩 일어나시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노후철학 채널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왔고 특히 노년기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 남성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참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실은 그 모든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립선 건강과 규칙적인 배출의 중요성.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전립선 건강과 자위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부끄럽게 여겼던 그 행위가 사실은 노년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강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경북 영주에 사시는 74세 최용식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 어르신은 8년 전 부인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음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한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심해져서 밤에 4번, 5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느껴지던 아시죠? 그게 없어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최 어르신의 전립선 상태를 검사한 후 의외로 단순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필요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23회는 자위를 통해 전립선액을 배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다는 최 어르신. 하지만 제 조언대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자위를 시작한 지 3달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걸 해도 되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3달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 단단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활력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의과대학 연구팀과 함께 68세 이상 남성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정을 경험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무려 33% 낮았습니다. 심장 건강과 성 건강의 놀라운 연결고리.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전립선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제 또 다른 환자 79세 심재구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김 선생님, 저는 심장에 스텐트를 2번이나 했어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고생했죠. 그런데 일본 여행 중에 만난 현지 의사가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 규칙적인 자위가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심 어르신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처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는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3달 후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찾아오신 심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김 선생님, 믿기지 않을 거예요.
숨이 훨씬 덜 차고 가슴 통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심장 전문의가 약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때문일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정 과정에서 우리 몸은 일시적으로 맥박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는 일종의 혈관 운동 효과를 가져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순환기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사정하는 70대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발생률이 29% 낮았습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일주일에 3회 하는 것과 비슷한 심혈관 건강 효과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정서적 건강과 우울감 개선. 서울에 사시는 제 환자 72세 조영환 어르신의 사례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조 어르신은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계셨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조 어르신의 표정은 너무나 어둡고 무기력했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마친 후 저는 자위와 함께 간단한 골반 운동을 결합한 생활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조 어르신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2달 반 후 조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김 선생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어나자마자 무기력했던 아침이 이제는 산책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봐요. 이런 변화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정 과정에서 우리 몸은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여러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은 애착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쿄 장수의학센터와 제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 남성 중 정기적으로 자위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이는 일부 경증 우울증 치료제보다도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골반저근육 강화의 중요성.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반저근육 강화 운동을 함께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골반저근육이란 방광, 전립선, 직장을 지탱하는 해먹 같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 빈뇨, 발기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70대가 되면 이 근육은 30대의 40% 수준으로 약해집니다. 강원 원주에 사시는 제 환자 76세 남승철 어르신은 골반저근육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남 어르신은 요실금이 너무 심해 외출을 꺼릴 정도였고 밤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4번씩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가 남 어르신께 권해드린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5초 조이기 10초 이완을 10회씩 하루 3세트. 이 운동은 TV를 보면서도 식사 후에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요실금이 거의 사라졌고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한 번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영화관에 가는 것도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다시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에요. 골반저근육 운동과 규칙적인 자위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 근육이 강화되면 사정 시 더 강한 수축이 가능해지고 이는 더 높은 쾌감과 함께 전립선액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기력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합 건강 솔루션. 수원에 사시는 제 환자 80세 윤희문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3가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고혈압, 당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10가지가 넘는 약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전립선 문제가 악화되어 제게 오셨고 저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통합 건강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자위를 통한 정기적인 사정. 둘째, 하루 3회 5초 조이기 10초 2완 10회 세트 골반저근육 운동. 셋째, 자위와 골반저근육 운동을 결합한 심화훈련주 1회. 윤 어르신, 특히 셋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위 도중 사정 직전에 잠시 멈추고 골반저근육을 5초간 강하게 조이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것을 입원해서 3번 반복한 후 사정하면 근육 강화와 전립선액 배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4개월 후 윤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전에는 약에만 의존했는데 지금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혈압약도 줄었고 당뇨 수치도 안정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활력이에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일주일 실천 계획 및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취침 전 자위를 통한 사정 골반저근육 기본. 화요일과 금요일 골반저근육 심화 운동 5초 조이기 -10초. 수요일과 토요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골반저근육 기본. 일요일 자위와 골반저근육 운동을 결합한 이 계획을 최소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 전후로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두면 변화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2주차에는 밤에 조금 더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으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보다 약간의 활력이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아침 발기의 빈도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 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횟수가 평균 1~2회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4~5회 일어나셨던 분들은 2~3회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골반저근육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소변을 볼 때 시작과 중단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잔뇨감이 줄어들어 화장실에서 더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2개월 차에 들어서면 요실금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 현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시기에 기저귀나 패드 사용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발기력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60에서 70% 정도의 강도를 경험하게 되며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여 일상 활동을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증상에서 뚜렷한 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간 빈뇨는 대부분 1에서 2회로 안정되고 요실금은 거의 사라지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발기력은 젊었을 때의 80% 수준까지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상생활의 질적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시기에 여행이나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어 숨참이 줄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효과가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전립선 건강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어 PSA 수치가 안정화되고 전립선 크기도 약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전반적인 건강지표도 개선되어 약물 복용량을 줄이게 되는 환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신적 웰빙의 향상으로 우울감이 크게 감소하고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째, 자위가 오히려 전립선염을 악화시킨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급성 전립선염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하지만 만성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은 오히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급성 염증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나이가 많아 발기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위를 할 수 있나요?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부분적인 자극으로 사정이 가능한. 또한 골반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발기력 자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각한 발기부전의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위보다는 배우자와의 성관계는 단순한 사정 효과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성관계가 이상적입니다. 넷째, 이런 이야기를 의사에게 상담하기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성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이. 전문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매우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더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립선 약을 복용 중인데 이런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와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약물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항응고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자위가 오히려 중독이나 의존성을 키우지 않을까요? 이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 목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의 규칙적인 자위는 중독이나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루틴으로 실천하면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의 일환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골반저 근육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골반저 근육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의식적으로 소변 줄기를 멈춰 보세요. 이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운동 중에 항문이 살짝 조여지는 느낌이 있다면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변 줄기를 멈추는 연습은 확인용으로만 12회 해보시고 실제 운동은 화장실 밖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는 노화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제 환자 86세 임종석 어르신은 최근 증손자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예전에는 증손자를 만나는 날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대학교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2주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연 건강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